요즘에는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 집에 제사가 몇 번 있냐, 묘지는 몇 개가 있어, 벌초를 몇 번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와 벌초는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자 꺼리는 것이 되었으며, 옛날처럼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나 벌초를 하는 모습 또한 보기 힘듭니다. 제사와 벌초는 조상들을 잘 모시고 인사를 드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이었는데요. 요새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며 완전히 이 풍습을 없애버린 집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헛세에게 일어났던 묘지와 관련된 무서운 내용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헛스입니다. 저희 집은 정말 희한한 게 집안의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 안 되지만 벌초의 숫자가 거의 30개가 될 정도로 많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왜 그렇게 묘지가 많냐고 집안의 어르신에게 물어보자 가장 윗 어르신분의 묘지를 옛날 조상들이 터를 잘못 옮겨서 집안의 사람들이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 이장한 묘지를 파헤쳐보자 하얀 연기가 땅에서 올라오며 믿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은 묘지를 다시 정말 좋은 명당 자리에 이장하였고, 그 뒤로 그런 일들이 없어지며 집안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묘지의 위치와 벌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어르신들은 한 분씩 돌아가시게 되고, 마지막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묘지를 방치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서울에서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전문 직종으로 크게 성공을 하였고,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밑 지방의 고향에 가는 날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곧장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저는 상주로서, 아들로서 할 일을 다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 또한 잘 맞아들이며 장례식을 정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재산은 전문직으로 성공한 저보다 훨씬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집안의 외아들이었기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셨던 말은 정말 좋은 자리에 나의 묘지를 알아봐서 토지를 사뒀으니 돈 아끼지 말고 내가 죽거든 거기에 정말 좋은 비석과 묘지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모두 끝내고 저는 아버지를 그 묘지에 묻어드리고 제일 비싼 좋은 비석과 묘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정말 배산임수, 즉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과 소나무가 울창하게 늘어져 있는 곳이었으며, 묘지 앞에 펼쳐지는 풍경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와 스케줄을 끝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다시 바쁘게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묘를 자주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 아버지의 묘지에 다시 갔을 때는 공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었고, 묘에는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벌초 대행사에 전화하여 상황을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아서 묘지를 관리하기 힘든데 돈을 드릴 테니 주기적으로 벌초를 하고 묘를 봐줄 수 없냐고 물어보았고, 벌초 대행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꽤 세긴 하지만 자신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묘지를 찾아가서 관리를 해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는 것과, 하나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멧돼지가 묘를 파는 일도 가끔 있기도 하고 잡초가 자라지 않게 시멘트를 부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시멘타를 붓는다는 거는 꺼림칙하기도 하고 여유도 충분히 됐기에 몇 달에 한 번씩 묘지에 찾아가서 관리를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벌초 대행사에 돈을 입금시켰고 대행사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묘지를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묘지뿐만 아니라 묘지 주변의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까지 정리를 해주었기에 돈이 꽤 비싸긴 했지만 만족하며 저희 사회생활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받고 나서부터 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헛새야, 여기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 한 번만 찾아와줘라. 부탁이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고 저는 그 상황이 정말 이상했기에 그 맡긴 대행사가 아닌 지인을 통해 묘지를 잘 아시는 분을 데리고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묘지에 도착했는데 저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저와 같이 갔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묘를 최근에 파서 다시 덮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묘를 하여 다시 묘지를 제대로 고쳐서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던 저는 혹시 멧돼지가 파헤쳤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짐승이 파헤치면 이렇게 묘지를 다시 정리하기 힘들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옆의 장가지가 많은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는데 정말 손바닥 반만한 장수 말벌이 저의 눈앞에 나타나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수 말벌을 본 일행은 저 정도 장수 말벌에 쏘이면 몸에 발작이 일어나고 숨을 못 쉬어 죽을 수도 있다며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했고 이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실지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게 좋다고 하였기에 저는 온 집안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에 아버지가 나온 사실과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져 다시 묻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적인 집안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너 그거 파헤쳐서 멀쩡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집안은 가장 위 어르신의 일이 한 번 있었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진지한 말투로 당장 묘지를 파헤쳐서 확인해보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저는 집안의 사람들과 묘지를 잘 아는 사람과 묘를 다시 파헤치고 정리해줄 사람들에게 2배가 되는 금액을 주며 당장 아버지의 묘지로 향하였고 도착해서 묘지를 파헤쳤습니다. 아버지의 묘지를 파헤치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광경이 나왔고 집안의 어떤 분들은 기절하고 쓰러지시며 어떤 분들은 통곡하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묘지에는 아버지의 관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유골함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계속 답답하다,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초 대행사가 혹시 아는 것이 있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정지된 번호라고 뜨며 받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건 잘못됐다, 나쁜 일에 휩쓸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곧장 경찰에 전화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여 주변을 수색하는데 그 묘지가 있는 동네의 한 어르신이 저와 경찰들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묘지를 관리해주는 대행사라는 업체는 사실 묘지를 관리해주기보다는 정말 좋은 명당의 묘지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 묘지에 유골들을 같이 넣어주어 다른 집안의 기운을 빼앗아 파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제가 처음에 아버지의 묘지를 갔을 때 그 옆의 숲에서 막과 칼을 들고 숨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한 행동이 들키게 될까봐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숲속으로 들어갔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다. 그때 다행히 장수 말벌이 나타나서 그 장수 말벌이
자네를 살린 거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경찰들은 그 벌초 대행사 사람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질 못하였고 제가 받았던 전화번호와 명함 등은 모두 조작된 가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직접 묘지를 관리해주는 사람들과 몇 달에 한 번씩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묘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였고 아직까지도 집안에 큰일이 일어나거나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벌초 대행사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묘를 대신 벌초로 해주고 관리해준다고 하며 묘지를 파헤쳐 유골들을 넣어둘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때 제 앞을 가로막은 건 말벌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